도쿄. 전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음식 문화를 가진 곳. 이번 여행에서는 입에서 살살 녹는 최고급 쇠고기와 독특한 각종 거리 음식을 맛볼 예정인데요. 고풍스럽고도 초현대적인 일본에서의 요리기. 자, 저와 함께 가보시죠. 더드 잉글리쉬의 요리 기행 출발합니다. 도쿄는 매혹적인 도시입니다. 음식과 삶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곳이니까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라멘도 있고요. 귀한 고베 쇠고기도 있는 도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식당이 10,000곳이 넘는 도쿄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일본 요리는 대부분 생선을 재료로 하지만 전 이번엔 전설적인 쇠고기를 맛볼 생각인데요. 도쿄에서는 모든 음식을 소중하게 다루고 요리에도 정성을 다합니다. 이런 생각은 최고급 바비큐 레스토랑에서나 주전부리를 파는 수많은 거리 노점에서도 마찬가지죠. 미국에선 야키토리 하면 보통 꼬치에 꿰인 닭고기를 떠올리는데요. 도쿄에 위치한 고풍스러운 마을인 이곳 아자부주반에는 훌륭한 야키토리 노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 네 종류의 야키토리가 있는데요. 여기 이것은 닭의 연골과 껍질로 만든 것이고요. 이건 닭가슴살과 팔을 꿰인 것이고 이건 맛있는 닭다리살이고요. 맨 끝에 있는 이건 이탈리아식으로 말하면 닭 미트볼인데요. 전 이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맛있네요. 도쿄의 거리 음식 정말 대단합니다. 일본 요리는 수천 년간 이 나라 사람들이 먹어온 전통 음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쌀, 생선, 그리고 도쿄 요리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소박한 라멘이죠. 라멘은 밀가루나 메밀 또는 쌀로도 만드는데요. 마음을 안정시키고 위장을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이건 쇠고기 라멘인데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일본에서 라면 먹을 때 좋은 건 말이죠. 이건 맛있네요. 후루룩 소리를 내도 괜찮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도 먹는 것을 즐깁니다. 음식의 색깔과 향을 느끼고 보통 사람들의 소박한 요리를 맛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축제 장터에 가보는 거죠. 장터에 빠지지 않는 것이 타코야키인데요. 야키는 굽는다는 뜻이고 타코는 이 뜨거운 경단 속에 들어있는 문어를 말합니다. 와, 여러 가지 맛이 느껴져요. 질감도 독특한데요. 푹신푹신하게. 우리가 좋아하는 도넛 같으면서도 문어의 맛이 입맛에 아주 딱 맞네요. 축제 장터 음식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해가 지면 밤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미타마 마츠리, 즉 신령의 축제입니다. 노란 등불은 쌀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요. 한번 알아볼까요? 마츠리는 축제라는 뜻으로 풍성한 수확을 감사하거나 자연재해를 막아주길 기원하며 열리던 것입니다. 오늘날엔 열정적인 군중이 볼거리와 그리고 노래와 맛있는 먹거리를 찾아 모여들죠. 오코노미야키는 층층이 쌓아 올린 먹거리입니다. 오코노미는 마음대로라는 뜻이죠. 맨 밑에 얇은 밀전병을 기본으로 온갖 재료를 올리는데요. 잘게 썬 양배추, 말린 해초, 생강절임, 국수, 버섯 등을 올리고 위에 달걀을 얹고요. 또 그 위에 걸쭉한 갈색 소스를 뿌리죠.
최고의 거리 음식이네요. 맛있어요.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고베 쇠고기를 맛보죠. 일본의 쇠고기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내자가 필요한데요. 아마도 피터 데일만큼 저를 잘 이끌어줄 친구는 찾기 어려울 겁니다. 피터는 미국인이지만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어에 능통하죠. 그는 도쿄의 식당가를 훤히 꿰고 있고 또 저만큼이나 식도락을 즐깁니다. I really want to get into the shabu thing. I need to understand what that's about. Well, let me take you to one of my favorite shabu shabu restaurants here in Tokyo. Yeah, Serinat's excellent. I am so excited to see what this is all about. They've got Kobe beef. 이곳에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베 쇠고기를 맛볼 수 있죠. 고베 쇠고기가 유명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블링이죠. 지방이 살코기 속으로 고르게 퍼져 있어 일단 익히면 연하고 육즙도 풍부한 것이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육질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입에서 살살 녹아요. 이 고기는 다양한 요리에 사용되는데 샤브샤브로 먹기도 하고 그냥 숯불에 구워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선처럼 날것으로 육회로 내기도 하는데요. 정말 맛있죠. 고베 쇠고기는 450g에 $85납니다. 이 덩어리는 그러니까 $1,000가 조금 넘겠네요. So everybody that buys this cattle gets one of these. They all get a copy of the certificate. And how do they know that it's from that cattle? The way they can tell is the nose print, which is like a human fingerprint. So chef, you slice this very paper thin, right? On the slicer, this is frozen. Yes, it's frozen. And why is it frozen? どうして冷凍なさってるんですか? 冷凍しないと切れないんです。ソフト。 If they don't freeze it, it's too soft to cut this thin. You see how she knelt when she came in? That's proper service in Japan. Right, since we're sitting low on the ground. 이 와규 또는 일본 쇠고기는 고베 지역에서 온 것입니다. 그곳에선 입안에서 살살 녹는 부드러운 고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소를 특별한 방식으로 키우죠. What's in the pot, chef? The liquid. The お水と何が入ってますか? Chicken soup. So only chicken, no beef. Chicken soup. Chicken. Ah. 고베 소에게는 맥주를 먹여 식욕을 돋워주고요. 또 살이 오르도록 마사지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So the sauce, chef, is what is the sauce exactly? Sesame sauce. Sesame sauce. So very nice, and some scallions as well. Very happy. Oh wow! Wow, the beef is so tender. Have you ever heard how the name shabu shabu came about? No, actually, no. You actually take the beef here, and the action and the sound that it's making is sha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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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bu. shabu shabu. Shabu shabu. That's great. So I like to keep it a little rare this Yeah. time. Okay. Now you'll notice too that that's a little bit more tender than maybe the last couple pieces that you Right, had. and kind of the sauce heats up as you put it in there too. Oh, It's good, isn't it? that is incredible. That is fantastic. Todd, after the beef, then usually you have some tofu and some vegetables and some rice cakes. Okay, slurp here, right? Oh, absolutely. Slurping means you're enjoying it. Thank you very much. Arigato, kanpai. ごちそうさまで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Fantastic, chef. Cheers. 샤브샤브엔 맥주를 곁들여야 제격이죠. 일본에선 쌀로 빚은 전통주 사케를 가장 많이 마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최근에 들어선 일본 맥주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 현대식 일본 맥주를 맛보기 위해서 일본 최대 맥주 회사인 아사히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숙성실입니다. 보리를 익히는 것이죠. 보리를 익혀 온갖 맛있는 맛을 뽑아내서 맥주를 만드는데요. 여러분은 느끼실 수 없겠지만 이곳은 사실 정말 덥습니다. 정말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구수한 호흡 냄새며 맥주 냄새가 이곳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군침이 도는군요. 일본의 맥주 제조는 1871년 미국인 포크랜드가 외국인들을 위해 스프링밸리 양조장을 세우면서 시작됐습니다. So this is the canning process. And how many cans does this produce?
we can produce 1,500 cans per minute. 1,500 cans per minute. Yes. Wow, that's a lot of beer. I don't even think I could drink that much. 1884년 양조장은 일본 기업에 팔렸고 그것이 기린 맥주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 후 점차 깨끗하고 가벼운 맛의 라거가 인기를 얻게 되었죠. 오늘날 일본 사람들은 이 시원하고 상쾌한 음료를 즐겨 찾습니다. 특히 식사에 곁들이면 입안을 아주 개운하게 만들어주죠. Todd, you ready for another beef experience? On food trips, I'm up for anything, baby. What do you think about tongue? I'm in. All right, let's go upstairs. I am so excited to see the preparation of this tongue. It's so unique, and in fact, Peter, I don't think I've ever seen more tongue in one place before. I thought it would surprise you. It's actually absolutely a surprise, that's for sure. Now, this is actually, there's two different types, or this actually is the aged tongue, chef? こちらの方は保存された、タンですよね。そうです。 So fresh and aged. 우설은 수세기 동안 사랑을 받아왔으며 특히 숫소의 혀는 가장 맛있는 부위로 꼽힙니다. Tell me about the type of beef this comes from. Is this a Kobe or? これは神戸ですか？神戸も入ってますし、 They don't necessarily just serve one particular type. They get the best beef from throughout Japan. Now he's going to show you the next step in the cutting Okay. process. Okay. 血管のこう落とします。 Okay. There's a vein. That's a vein, Yes. and you cut that piece off. Okay. This way first, okay. A very particular technique. I can see. あとは上をうちのタンの Yes. 形で成形していくんですね。 Yes. And then you slowly make it into a square. Okay. How'd I do? All right. That good? Good? お、 Maybe a little more? All right. Ah, こういう okay. Oh, 赤い that's の right. を Yeah, he wants Just all of the totally all red. the thing. Right, he just Okay. wants to keep こう the whiter. 口に当たります。 I see. So the next step is, chef, to skewer, right? Now? Right. Okay. これから串の方に刺すんですよね。そうです。 He takes the pieces and tries to match them, match the sizes I see. from bigger to small, or press it down on the cutting board and push the Got it. kebab I see. straight through it. Got it. Okay. Oh, it's not as easy as it looks. You right? Very good. How'd I do? Very good. All right. I passed skewering 101. Okay. Okay, one more time. So, chef, what are we actually doing now here? Well, he's going to grill them, Todd. Yeah. Looks like. これからグリルするんですよね。そうです。焼くんですよね。焼きます What is this? This board is pretty interesting. これは何ですか？これは岩塩ですね。 It's sea salt. I see. So it has little ridges in it, and you just sort of pound the. Oh, I see. It makes nice little lines of salt. That is fantastic. So, Peter, when you come here, what else do you have? Well, I usually leave it up to the chef and do the sort of chef's course, omakase course. Start out with a little tongue and then have a little steak, maybe some liver. And then they also throw in a number of veggies as well. So it's actually a really balanced dinner. Chef, I'm very excited to try this. Is this cooked perfect? Perfect. I wouldn't expect any other way, that's for sure. Let me just give this a try. Oh, that is the most incredible tongue I've ever eaten in my life. Fantastic, chef. Tender, sweet, delicious. Thank you so much, chef. Thank you. I tell you, Peter, this is another great food trip for me. Inspiration, new stuff I've never tried before. I mean, like this dish here. What's here? What do we have here? This is beef sashimi. You know, Americans are used to fish sashimi, but Right. this is beef sashimi. So, meaning you've raw. got you've got liver, belly, and tongue. Wow. This is raw tongue. Uh-huh. Unbelievable. And then tastes also, what else? Sirloin steak. Sirloin steak, right? With the garlic and soy. And that's incredible. I have to have a bite of this for sure. Kampai. Cheers. Cheers. Kampai, chef. 乾杯。 Chef,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Thank you. Cheers. So, Peter, what's next? You still have room? I got a little bit. I've got one more place that's going to blow your mind. It's called Inakaya. Yeah. And it's Robata-style cooking. Right. Are you ready? I'm ready, baby. Let's Great. go. Let's go. Hey, Todd, I know your trip's all about beef, but there's something a little extra here. Oh, yeah? Yeah. All right. Order a beer. Okay. Biru kudasai. 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長友さえ。はい。朝日ビール2丁目さ。
That's a trip, man. Right, arigato. Robateyaki is actually the traditional way of Japanese cooking, and it involves cooking over charcoal. So you'll see a lot of different things on the menu, including seafood. Beef came a little bit later, but Right. beef is also a big part of the menu now. And so now, what do you do next? How do you order? Well, you basically can talk to the chef right over there and just Yes. point and pick out what you want, and he'll take care of your order. The beef, please. Beef. The chicken. Rice cake. Rice cake. Let's do some corn. Corn. Perfect. And this beautiful fish here, what is this? snapper. Kimchi. Kinky. All right. Thank you very much. And they remember all this. Yeah. Yes, they just. 로바다야키 식당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간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집안에 숯불 화로가 놓여 있는데 그 화로를 중심으로 모여 앉아 요리하고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몸도 녹이죠. 전통 복장과 복찬도 즐거움을 더해줬습니다. This is chicken cartilage that's ground up, and then they make it into patties Yes. and grill it. Great flavor. And really, I love the way it picks up that nice char flavor. It's all about grilling, all about that nice char. It's Japanese barbecue at its best here, huh? Gotta be careful. This stuff comes flying at I think this is Kobe beef as well. you. Is it Kobe? Yeah. これ神戸牛ですか？はい、そうです。 Kobe beef. Oh, fantastic. はい、牛串2本目さ。はい、牛串2本目さ。 This is fantastic. Look at that, huh? Unbelievable. So there's a special way of eating this, I understand. Yep. Yeah? Actually, they're going to show us right now. Okay. Garlic okay? Garlic. I love garlic, of course. Garlic only. I'm Italian. What are you gonna say? You That's love a garlic. right? Yeah. You put it in And the then- sauce. Yeah. The sweet garlic. Yes. Beef? Beef. Wasabi on top. That's so unusual. Beef, wasabi. I always related it to fish and Yeah. not beef. Yeah. Oh. Wow. Good. Wow. Peter, corn just like a backyard barbecue. How incredible is that? Well, it is. It's basically a Japanese barbecue. Yeah, incredible. And the beef? Let How me did tell you like the beef? The beef was insane. Really incredible. Everything from the shabu shabu with incredible sesame sauce to this with wasabi. I mean, beef skewered with wasabi. So unusual, so refreshing and new. I can't wait to get back to Boston and try that. And the tongue, over the top, out of control. I mean, never seen that before. Incredible. Thank you so much for this wonderful tour of the beef restaurants of Tokyo. Kanpai. Kanpai. Chef, goodbye. Kanpai. Hola, jefe. Hola. Hola. How are you, baby? 전 일본을 떠나 보스턴에 있는 저희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빨리 팔을 걷어붙이고 요리를 해보고 싶었죠. 클레이 잘 지냈어요? 별일 없고요. 이곳 책임 주방장 클레이 콘입니다. 고베 쇠고기를 먹어보고 영감을 많이 얻었어요. 실은 미국에도 질 좋은 쇠고기가 많죠. 와규 쇠고기라고 부릅니다. 마블링은 좀 떨어지지만 맛이 아주 좋아요. 우설과 스테이크를 조화시킨 요리를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둘을 결합시키면 근사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스테이크 감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즐기는 뉴욕 스트립하고 비슷해요. 이건 등심 부위인데요. 멋진 스테이크를 잘라내도록 하죠. 정말 좋네요. 지방도 고르게 퍼져 있고요. 우설은 어떻게 할 거죠? 예, 꼬치에 꿰어서 구울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일단 접시에 낼 때 보기도 좋고, 그리고 또 우설은 꿰지 않으면 익으면서 이렇게 도르르 말리거든요. 그렇군요. 우설은 말이죠. 여기 진한 쇠고기 육수에 훅 삶아 넣었어요. 그래서 아주 부드러워졌죠. 이제 우설을 불에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크도 굽고요. 자, 갑시다. 이번엔 포치니 라구를 만들 건데요. 바로 이 버섯을 쓸 생각입니다. 향이 강하고 맛도 풍부해서 도쿄에서 맛본 마츠다카 버섯하고 아주 비슷해요. 기본 국물로는 아까 우설을 삶은 뒤 나온 육수를 쓰겠습니다. 여기 뭐가 들어갔죠? 네, 이건 포토포하고 비슷해요. 다진 당근, 치폴리니 양파, 그리고 소 육수요. 끓기 시작하는데요. 여기 종이처럼 아주 얇게 썬 감자도 넣어줄 겁니다.
이건 샤브샤브에서 따온 아이디어입니다. 얇은 쇠고기를 뜨거운 육수에 담가 즉석에서 익혀 먹던 바로 그 요리 말이죠. 감자를 똑같은 방법으로 얇게 자르고 뜨거운 육수에 익혀서 스테이크에 곁들여서 내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봤죠. 자, 버섯은 기름에 살짝 볶아서 노릇노릇하게 익혀줍니다. 파도 넣어주고요. 좋아요. 마늘도 넣죠. 파를 좀 더 넣고 로즈마리도 넣죠. 올리브 오일을 좀 더. 그 다음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버섯에 브랜디를 넣으면 맛이 아주 좋아지죠. 좋아요. 맛있겠는데요. 자, 소금하고 후추를 넣고 끓여주겠습니다. 예. 라구가 다 됐어요. 자, 이제 합칩시다, 클레이. 자, 지금부터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치니 라구는 다진 바카를 살짝 뿌려서 마무리를 할 생각인데요. 포치니 버섯이 강하니까 바카가 아주 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스테이크도 준비가 다 됐어요. 그렇죠? 스테이크가 식을 동안 우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죠? 네, 이건 매운 겨자 비네그레트 소스입니다. 네, 여기 뿌려줄게요. 예. 그리고 우설하고 겨자가 정말 잘 어울리겠네요. 그죠? 네. 좋아요. 다음은 얇게 썬 감자를 담겠습니다. 감자가 아주 얇아서 몇 분이면 다 익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일본의 샤브샤브 식당에서 배운 대로 참깨 소스도 만들어 볼 텐데요. 스테이크에 뿌리면 훨씬 맛이 좋아질 겁니다. 자, 타이니하고 간장을 조금 넣고요. 그리고 미림하고 참기름도 넣은 다음에 마구 저어줍니다. 이렇게요. 좋아요. 그리고 또 사케와 꿀도 넣을게요. 유화제 역할을 해주고 달콤한 맛도 내주죠. 불판에서 고기를 떼어낼 때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흰깨하고 검정깨도 좀 뿌려줄까요? 이렇게.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접시에 담기 전에 지방을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새 토막으로 큼직하게 잘라줍니다. 끝부분은 빼고요. 다음은 이제 접시에 미리 준비한 것을 깔아줍니다. 포치니 버섯은 먼저 접시 밑에 깔고요. 예, 저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풍미를 층층이 쌓아 올린다는. 그러면 접시 위에서 갖가지 맛이 앙상블을 이루게 되죠. 다 깐 다음에 위에다가 스테이크를 얹어줍니다. 네, 정말 잘 익었어요. 윤기가 흐르네요. 잠깐만요. 참깨 소스를 위에다 살짝 뿌려줄게요. 좋아요. 아마 포치니 버섯하고도 잘 어울릴 겁니다. 맛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보기 좋게 담아내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훌륭해요. 우설에 소스를 뿌렸고 참깨도 뿌렸으니까 마지막으로 샐러리 잎으로 장식을 해보죠. 이렇게요. 자, 멋진 고베 스테이크가 완성됐습니다. 겨자를 뿌린 우설과 포치니 버섯과 얇게 썬 감자도 있고요. 곁들일 음료를 추천해드리자면 맥주가 괜찮습니다. 차고 가볍고 맛있는 맥주는 고베 쇠고기와 잘 어울리죠. 그리고 적포도주도 좋아요. 캘리포니아산 진판델인데요. 맛이 강해서 요리와 아주 잘 어울릴 겁니다. 맥주나 적포도주나 다 훌륭하고 잘 맞을 거예요. 고마워요. 클레이도 수고 많았어요. 천만에요. 정말 재밌었어요. 토드 잉글리시였습니다. 다음번 요리 기행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건배. 이 세상에 스시처럼 깔끔하고 예술적이고 보기도 먹기도 즐거운 일본 요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싱싱한 최고급 생선이나 해물과 함께 초밥이 조화를 이루면 오감을 만족시키는 멋진 요리가 탄생되죠. 날생선과 쌀밥을 함께 쓰는 방식은 고대 중국에서 탄생했습니다. 그 당시엔 무거운 돌 밑에 날생선과 쌀밥을 두고 발효시켰죠. 그 다음에 쌀밥은 버렸습니다. 그러다 1700년대에 이 방식이 일본에 도입되었고
단순한 음식물 저장법이던 것이 손으로 직접 빚어 만든 초밥 위에 싱싱한 날생선을 얹으면서 오늘날의 스시가 되었습니다. 스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선도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물고기를 잡지 않는 한 가장 싱싱한 생선을 구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이곳 스키지 어시장뿐이죠. 새벽 4시 30분. 자, 이제 30분 후면 참치 경매가 시작됩니다. 이곳에서 생선 등급이 매겨지고 도쿄의 다양한 업자들에게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참치는 일본 요리와 스시에 없어서는 안 될 재료죠. 스시용 참치는 날로 먹게 되기 때문에 최상급이어야 하고 기생충도 물론 없어야 합니다. 생선 장수들은 신선도와 지방, 색깔, 육질, 무게 등을 따져가며 제일 좋은 참치를 고릅니다. 이들은 좋은 참치를 차지하기 위해 경험과 기술을 총동원해 적절한 가격을 매깁니다. 참치 한 마리에 수백 명분의 스시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참치가 잡힌 곳이 적혀있네요. 여기 도쿄라고 쓴 걸 보니까 일본에서 잡았나 봅니다. 이건 경매 물품의 번호죠. 이 숫자는 참치의 크기를 말하는데요. 이건 108kg이군요. 보통 큰 참치일수록 가격도 높습니다. 이 종소리는 곧 경매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장사꾼들은 흥분과 직업적인 침착함 사이를 오가며 경매사의 외침에 따라 경쟁적으로 손짓을 보냅니다. 많게는 200kg까지 나가는 이 참치들의 가격은 마리당 5,000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생물 경매가 끝나면 바다에서 잡자마자 얼린 냉동 참치들이 무대에 올라옵니다. 멀리 호주나 뉴질랜드 인근에서 잡힌 참치들이 매일 이곳으로 공수되는데요. 최고 상품 중엔 놀랍게도 제 고향 매사추세츠 연안에서 잡힌 것도 있다고 하는군요. 냉동 참치의 신선도를 알아보는 일은 훨씬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치 일부를 잘라서 뒤집은 다음에 불빛을 비춰서 신선도를 파악하죠. 또 참치의 살점을 조금 집어내서 손으로 뭉개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지방의 질과 색깔을 알아볼 수가 있죠. The most expensive fish you've ever seen sold here was how much? 高いマグロっていうのは1匹で2000万ですよね。So $200,000 per piece. $200,000 for one fish. Right. How big was that fish? どれぐらいの大きさですか？200キロ。200 kilo. 200 kilos. Holy moly, that's what, $1,000 a kilo? Right? If I did the math right? $1,000 a kilo. That's one special fish. 스키지 여시장은 400년 전 한 어부가 쇼군에게 남는 생선을 백성에게 팔아도 좋다는 허가를 받으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후 스키지 어시장은 일본 최대의 어시장이 됐죠. 스키지 어시장은 제가 가본 시장 중에 가장 매혹적인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활력이 넘쳐요. 다들 자기 전문 분야가 있더군요. 조개는 조개 상인에게, 새우는 새우 상인에게, 또 문어는 문어 상인에게 싸죠. 여기 이것은 문어입니다. 이미 삶아놓은 것들인데요. 이건 모로코산이고요. 이건 일본산 문어입니다. 좀 더 붉은 빛깔을 내기 위해서 홍차에 삶았다고 하는군요. 아주 독특한 맛이 날 것 같아요. 연어 알이군요. 알집 속에 알이 보이시죠? 야, 참 예쁘네요. 구슬을 담아 놓은 것 같잖아요. 반짝거리는 것이 아름답고 매혹적이고 감각적인 먹거리네요. 이곳에는 별난 조개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거 특히 재밌게 생겼는데요. 정말 보기 드문 조개예요. 독특하죠? 이건 만강류인데요. 바다의 바위 옆에 붙어서 자라는 놈이죠. 스페인에서는 페르세베스라고도 부릅니다. 보통은 쪄서 살을 꺼내 먹는데요. 맛은 꼭 대합조개 같아요.
대합하고 굴을 섞어 놓은 듯한 뭐 그런 맛이 나죠.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는 조개예요. 한번 보시겠어요? 자, 생김새도 꽤 독특하죠? 대합 조개네요. 예. 여기 이건 냉동 참치입니다. 소금물에 담가서 녹인 거죠. 바로 여기가 가장 비싼 부위입니다. 지방 때문이죠. 간장에 찍어서 아침 7시에 어시장에서 먹는 참치만큼 맛있는 건 아마 없을 겁니다. 이곳은 성게알을 파는 곳입니다. 성게알은 운이라고도 하는데요. 성게는 바다에 사는 작은 밤송이같이 생긴 친구죠. 풍부한 맛이 아주 훌륭한 먹거리입니다. 여기엔 아주 다양한 성게알이 있네요. 보통은 성게알 색깔이 붉을수록 더 좋고 값도 더 비쌉니다. 앞쪽으로 올수록 색이 엷고 값이 싸지는군요. 오해하지 마세요. 모두 훌륭하고 좋은 성게알들이니까요. 자, 이게 바로 성게알인데요. 맛있겠는데요. 정말 맛있어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입맛을 돋우네요. 예, 신선해요. 매일 2,300만 달러 지나드는 250톤의 해물이 거래되는 스키지 어시장은 해산물의 중심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침 8시 30분인데요. 제가 도쿄에서 제일 좋아하는 스시집 앞에 와 있습니다. 이곳 스키지 시장 안에 있는 다이와 스시죠. 보다시피 인기가 좋죠. 가족끼리 경영하는 이 작은 식당은 도쿄에서 가장 깔끔한 스시를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이와 스시는 바가 둘 있습니다. 아버지는 왼쪽에, 아들은 오른쪽에 있는데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아주 잘 알겠죠. 이곳에 허식이라고는 없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곳이니까요. 상차림은 간단하며 소박하고 어시장에서 제일 싱싱한 것만 내놓습니다. 마구로, 즉 참치도 훌륭하죠. 전 김에 밥을 올려서 돌돌만 막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성게알 우니를 올린 것도 정말 맛있죠. 스시는 겨자처럼 매운맛을 내는 고추냉이와 함께 나오는데요. 고추냉이는 고추냉이 줄기를 갈아 만듭니다. 주방장이 생선에 딱 어울릴 만큼만 얹죠. 일본에서 한 최고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맛있어요. 정말이지. 정말 맛있어요. 도쿄에선 세계 각국의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식당이 10,000개가 넘어 파리와 뉴욕에도 견줄만한 정도죠. 그 많은 주방장들이 애용하는 곳이 바로 카파밭입니다. 이곳에는 없는 것 빼놓고는 다 있죠. 실제와 똑같은 음식 모형, 두부, 표고버섯, 바삭한 새우튀김 좀 보세요. 고기에 당근에 스프를 만든 것 같죠? 끝도 없이 늘어선 냄비들.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잘 만든 칼입니다. 좋은 칼을 만드는 일본의 전통은 지금도 살아있는데요. 그중 몇몇은 세계 최고의 칼로 꼽히죠. 스시 요리사에게 있어 칼을 다루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무게와 완벽한 균형을 지닌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죠. This is number one sushi knife. Beautiful. Yes. What makes this so beautiful? Sharp? Sharp, yes. Sharp, slice long time. Yes. Many sashimi slice. Fantastic. All handmade. All handmade. Wow. 스시가 특히 좋은 건 일단 주방장과 친분을 갖게 되면 주방장이 제 취향을 알고 저만을 위한 스시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간은 없고 맛 좋은 스시를 먹고 싶을 때는 핀터 코너로 가면 됩니다.
도쿄에서 가장 유명한 회전 스시 식당 중 하나인데요. 이곳은 새로운 스타일의 스시집입니다. 재미있을 뿐 아니라 흥미롭고 맛도 아주 좋죠. 회전 스시는 1958년 시라시 요시아키라는 식당 주인이 아사히 맥주 공장에서 맥주가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발명했다고 합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서빙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당시 매우 비싼 음식이던 스시를 서민들도 즐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회전하는 스시 접시는 색깔이 각기 다릅니다. 접시 색깔이 곧 가격을 말해주죠. 이곳에선 각 접시에 마이크로칩을 내장해 기계로 접시를 훑으면 바로 가격이 계산됩니다. 핀토코나의 스시는 빠르고 맛있고 그리고 즐겁습니다. 하지만 전 최고를 찾고 있죠. 이곳 아이오와 스시에선 달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싱싱한 생선이 최상급 스시로 탈바꿈하죠. 스시는 종류가 다양하지만 전통적인 스시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니기리 스시는 주방장이 능숙한 솜씨로 날 생선을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떠낸 다음 손으로 알맞게 빚은 새콤달콤한 초밥 위에 얹어 만드는 것입니다. 마키 스시는 우선 김을 바닥에 한 장 깐 다음 위에다 밥을 얹고 고추냉이를 바르고 생선을 올려 만듭니다. 여기선 참치를 넣는군요. 다음엔 이것을 롤처럼 돌돌 말아 6조각으로 자릅니다. 군칸 스시도 김을 이용하는데요. 짤막한 김으로 밥을 말고 위에 약간의 공간을 남겨 운이나 연어알이나 또는 싱싱한 굴을 얹죠. 10년간 수련을 거친 스시 요리사 이타마에가 자신의 기량을 펼쳐 보입니다. 이들은 보통 첫 1년간은 설거지 등 잡일부터 배웁니다. 다음 2년차부터 7년차까지는 밥을 만드는 법을 배우죠. 그 다음 3년간을 더 보고 배운 뒤에야 이타마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오랜 전통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혁신에 대한 열망 때문이죠. 요즘 차세대 이타마이들이 꿈을 키우는 곳은 바로 스시 학원입니다. 다양한 이력을 지닌 수강생들이 스시의 예술을 익히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전통적 금기를 깨뜨리고 도전한 여성도 있습니다. 요리사 지망생들을 지내는 잣대는 엄격합니다. 스시 제조 기법의 세세한 부분까지 평가되죠. 칼을 다루는 정교한 기술부터 초밥의 모양, 상차림, 그리고 칼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까지도 평가를 합니다. 게다가 미치코는 여성의 손은 초밥을 만들기에 너무 따뜻하다는 일반적인 통념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고 수련을 계속한다면 언젠간 스시계에서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죠. 전 이번 여행을 하는 내내 질감과 색깔과 온도와 향과 맛을 조화시켜 눈을 즐겁게 하고 입을 만족시키는 스시 요리사들의 솜씨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어서 제 주방으로 돌아가 이번 여행에서 배운 것들이 어떻게 제 상상력에 불을 지필지 보고 싶습니다. 저는 한계를 부수는 선구자들에게서 영감을 받곤 합니다. 그런 선구자 중 하나가 제 친구 노부 마스이사죠. 노부 레스토랑의 요리사들은 일본의 맛을 알래스카와 페루의 맛과 결합시킨 노부식 요리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어와 할라피뇨 사시미도 그중 하나죠. 밥 없이 생선만 나가는 것을 사시미라고 합니다. Salmon tartare Nobu style. Okay. All right, show me how you do this. It's a fantastic dish. This is just fresh fillet of salmon, yes? Yes, chopped, right? Garlic and onion. So in a way, it's kind of like traditional tartare, right? Yeah, like right. beef tartare. And I put it inside. So only salmon, garlic, and onion. That's it so far. That's it. Now, can you do this also with tuna tartare, right? Yes. Yes. Hamachi, Yellowtail. yellowtail. Yes. And I
Wow. Fantastic. What is that? Scallion. Chopped scallion. Okay. Chopped scallion. Fantastic. Yes. Wow. And what's this here? Yeah, caviar. Oh, beautiful caviar. Look how that glistens. Absolutely. Keep that nice and cold on the ice. Yes. Fantastic. What do you call this again? Yamamomo. Yamamomo. Yes. Yamamomo. It's incredible. It's like a Plum. a plum, Japanese yeah, kind plum. of plum, Japanese. Fantastic. So that goes right there. Yes. It's in the sauce. Wasabi pepper, dorai boni sauce. Smoked fishy sauce, right? It's- Flakes, Yes, Japanese traditional sauce. So this has got a little spice to it, right? Yes? Yes. Yeah, really? Fantastic. So beautiful salmon tartare Yes. with the spicy sauce. I can't wait to dive into that one. 노부는 자신만의 요리 기행을 통해 이런 요리들을 개발해냈습니다. 하지만 스시 요리사가 스시에 정통하기까지는 긴 세월이 필요하죠. 이번 여행에선 어시장에서나 최고급 식당에서나 스시의 깔끔함과 단순함을 볼 수 있었고, 이것이 정교한 우아함과 깨끗하고 신선한 맛과 예쁜 상차림을 좋아하는 일본인들과 잘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 요리 기행에서 배우고 보고 맛본 모든 것이 제 상상력에 길을 터주었죠. 바쁜 날이네요. 모두들 바빠요. 클레이 잘 지냈어요? 예, 그럼요. 올리브 그룹 책임 주방장 클레이 컨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참 좋아요. 이번에 본 참치며 어시장이며 정말 대단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참치 요리를 해볼까 합니다. 이건 스키지 어시장 참치만큼이나 좋아요. 질, 지방, 그리고 마블링 모두 훌륭해요. 전 지중해 향신료가 좋아요. 어떻게 할 거죠? 네, 이건 우리 식당의 지중해식 양념인데요. 소금과 후추를 넣고 예, 좋아요. 곱게 간 생강, 좋아요, 좋아요. 커민, 예, 고수, 칠리가루, 파프리카, 해양풀 씨앗, 그리고 시망을 넣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특히 옛날식 절구하고 절구공이를 쓰는 게 마음에 쏙 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향이 훨씬 더 신선하거든요. 참 좋아요. 이제 참치를 자르겠습니다. 전 일본 칼이 좋아요. 다른 칼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칼이 정말 좋거든요. 늘 날이 서 있죠. 참치를 잘라서 긴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접시에 올려놓도록 하죠. 향신료를 좀 잘 갈아주세요. 도쿄에서 발견한 멋진 재료 중 하나가 바로 성게알 운입니다. 이건 캘리포니아산인데요. 메인이나 다른 곳에서도 많이 나고 있죠. 이런 성게를 잘라서 성게알을 꺼내는데요. 안에 고운 주황색 알이 보이는군요. 정말 예쁜 알이에요. 이 껍질은 그릇으로 쓸 건데 리조토를 만들어서 담아볼 생각입니다. 자, 성게알을 빼내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모양이 혀를 닮아서 혀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자, 클레이 시작합시다. 우선 참치를 굽도록 하죠. 한쪽만 구울 거죠? 네, 생선을 구울 땐 프라이팬이 뜨거울수록 네. 좋아요. 한쪽에만 양념을 발랐는데요. 그쪽만 굽도록 하겠습니다. 한쪽만 굽고 한쪽은 날 것으로 남겨두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질감과 온도가 대조를 이루기 때문이죠. 게다가 향도 잘 배고요. 반은 굽고 반은 날 것이고. 네, 정말이지 환상적이에요. 자, 다음은 밥인데요. 밥은요, 스시의 초밥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죠. 초밥을 만들 때 밥 짓는 쌀과 똑같은 쌀로 지금 리조토를 만들고 있습니다. 양파도 넣고 백포도주도 넣고 사케도 조금 넣었죠. 자, 이렇게 휘휘 잘 젓다가 마지막으로 리조토가 푹 끓어서 뜨거울 때 성게알을 넣어줍니다. 3개, 4개 원하는 만큼 넣으세요. 전 성게알의 풍부하고 부드러운 맛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정말 맛있습니다. 자, 성게알을 넣고 살살 저어주세요. 간도 꼭 하시고요. 소금하고 후추는 기본입니다. 이 리조토는 말이죠, 일본의 스시 초밥에서 영감을 얻은 거예요. 버터도 넣어줍시다. 리조토에 버터가 빠져서는 안 되겠죠. 자, 어때요, 클레이? 네, 훌륭해요. 좋아요. 참치도 좋은데요. 뒤집어봐요. 얼마나 익었는지 보고 싶어요. 예,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네요. 한쪽만 익힐 거니까 그만 꺼내죠. 예쁜 성게알도 잘 익었습니다. 조금만 더 저어주죠. 좋아요.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부드러운 리조토 완성입니다. 윤기가 흐르는 게 정말 맛있어 보이죠? 여기다 이탈리아 깍지콩을 곁들일 텐데요. 보통 깍지콩보다 납작합니다. 이걸로 샐러드를 만들어서 색깔을 조화시켜 보도록 하죠. 큼직하게 썰어서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에 버무릴 겁니다. 깍지콩은 뜨거운 물에 데쳐서 찬물에 식혔어요. 올리브 오일을 좀 더, 그리고 소금, 후추도 넣어주고. 클레이 뭐 하고 있어요? 참치를 썰고 있어요. 아, 예, 좋아요. 훌륭해요. 요구르트도 좀 넣어보죠. 좋은 생각이네요. 예, 그래요, 맞아요. 훌륭해요. 지중해 요리에선 요구르트를 굉장히 많이 쓰죠. 아마도 요구르트의 매끈한 질감이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리조또를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이렇게 접시에 담습니다. 네, 네, 한 줄로 담죠. 늘 하는 말이지만 담아내는 모양새도 중요하니까요. 그럼요. 마음에 쏙 드네요. 밥을 담아낼 그릇이요. 이렇게 준비해놓고 여기에 리조또를 담겠습니다. 윤기가 흐르고 고소하고 맛있는 훌륭한 성게알 리조또. 보기만 해도 근사하죠? 전 날로 먹는 성게알도 좋고 익힌 것도 좋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즐길 수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참치에 포인트를 줍시다. 올리브 비네그레트인데요. 하고 싱싱한 박하, 검정 올리브와 녹색 올리브가 들어갔습니다. 지중해 요리에 꼭 들어가는 것들이죠. 아, 매운 고추도 좀 넣을까요? 칼라브레즈 고추를 넣고 섞어줍니다. 위에 살짝 얹어줄게요. 풍미를 더해줄 겁니다. 자, 됐어요.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전 싱싱한 박하로 장식할게요. 네, 박하는 어디에나 잘 어울리죠. 멋진 요리네요. 클레이도 수고 많았어요. 토드 잉글리시였습니다. 다음번 요리 기행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멋져요. 우리 메뉴에 추가할까봐. 예, 좋죠. A little bit of soy. We'll just give this a try.